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6일 밤 11시 30분입니다. 11시 30분 현재 오늘 있었던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전남 부산 지역의 이 보궐선거 결과는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개표율이 51%인데 정근식 후보, 자칭 민주 진보 진영 대표라고 그럽니다. 정근식 후보가 52%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도 보수 대표라는 조전혁 후보는 44%입니다. 8%포인트 차이인데 정근식 후보의 당선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이 구별로 보면은 조전혁 후보가 우세한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구, 광진구, 용산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감 선거는 요 앞에 조희연 교육감이 형이 확정되어 가지고 일어난 일인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조희연 계열이 져야 마땅한데 오히려 조희연을 이어받겠다는 정근식 후보가 상당한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조전혁 후보는 정교조와 싸운 전력이 있는 보수성이 강한 후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객관적인 조건으로 본다면은 조전혁 후보가 당선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큰 차이로 정근식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냐? 저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감 선거는 정당 후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투표를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현 정부를 보고 하는 거죠. 정근식, 조전혁 두 후보에 대해서 일반 서울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은 조전혁 후보, 반대하는 사람은 정근식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정도입니다. 20% 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찍을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조전혁 후보가 44%나 받은 것은 잘한 편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보고 윤석열 계열로 보이는 조전혁 후보를 찍을 마음이 나겠습니까? 특히 의료 대란에 이어서 의과대학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교육 대란을 일으킨 거죠. 이 정근식 후보의 이 프레카드에 보면은 의료 대란 이어서 교육 대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교육을 망치고 있는, 의과대학 교육을 망치고 있는 대통령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조전혁 후보를 찍을 마음이 생기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전혁 후보가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다면은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감만큼 주목받았던 데가 부산시 금정구입니다. 지금 개표율이 35%인데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59%, 그리고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41%입니다. 59대 41. 거의 윤일현 후보의 당선이 확정적이다 보면 됩니다.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 59%, 민주당 김경지 후보 41%. 상당한 차이로 여기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것은 분석을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부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주 균형 잡힌
이 어떤 정치 감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제일 잘하는 곳이 부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부산은 대구 경북처럼 몰표로 무조건 무슨 보수당, 국민의힘, 여당을 찍지 않습니다. 부산이란 지역이 호남 사람도 상당히 있고 외지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개방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부산 사람들이야말로 균형이 잡혀 있고 개방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이 부산에서 보면은 최근에 부산에서도 윤석열 국정 잘못한다가 잘한다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은 밉지만은 국민의힘과 한동훈은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발동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보선에서 윤석열은 졌지만은 한동훈은 이겼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졌다는 말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어떤 상징성이죠. 그리고 이겼다는 것은 부산시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상당한 차이로 국민의힘이 이겼다. 그 다음에 인천 강화군인데, 인천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야당세가 민주당세가 강하지만은 이 강화군은 이 북한과 접적 지역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데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박용철 후보가 51%, 민주당 한현희 후보가 43%입니다. 여기 지금 개표율이 73%니까 뭐 여기도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정적입니다. 전남 곡성군 그리고 전남 영광군의 결과는 대충 예상하는 대로 같습니다. 곡성군에서는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55%로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2등은 조국혁신당의 박웅두 후보 36%, 그리고 영광군에서는 민주당 장세혈 후보가 41%로 당선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확정됐다고 봐도 되겠군요. 개표율이 66%. 진보당의 이석하 후보가 31%, 조국혁신당의 장현 후보가 2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오늘 있었던 교육감과 이 지방선거를 총괄을 하면은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선전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감에서 질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조전혁 중도 보수 후보가 큰 차이로 졌다는 것은 바로 윤석열의 인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봤을 때 총괄을 하면은 한동훈은 이기고 윤석열은 졌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20%는 앞으로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올라가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있을 선거, 2026년의 지방선거, 그 이듬해 2027년의 대통령 선거도 보수 중도 쪽에 서가지고 이기기는 힘들 것이다. 그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무리하게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빚어진 여러 가지 두서없는 상황이 윤석열 부부뿐만 아니라 국가 지도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몰아내는으로써 중도층과 젊은층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의료 대란을 일으켜가지고 보수층에서 상당수가 이탈했습니다. 그래야 총선에서 졌습니다.
모두 윤석열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이, 그리고 요새는 김건희 문제까지 덧붙여져 가지고 계속 어떻게 보면은 몰락의 길을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잘못했다든지 또는 궤도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졌고 한동훈은 선전을 해서 뭐 지켜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